울려서라도 나는 얘를 꼭 눕혀 재울 거야 이렇게 싸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수면 교육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와 편견이 울려 재우기가 바로 수면 교육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50일 아기에 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저희 카페나 아니면은 다른 어머님들을 만나면 50일에 울려재워도 될까요? 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하시죠. 많이 들어. 그때가 아마 체력이 한번 좀 바닥이 되는 순간이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 우리 아이는 왜 통잠을 자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50일 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세상에 적응하는 시기 있고 완전히 세상에 적응을 못해서 생체 리듬이 원활히 나오지 않는 시기이기도 하죠,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엄마 아빠들이 처음에는 각오를 단단히 했다가도 50일이 되면 체력이 고갈되면서 무지 힘들어서 빨리 아이가 잘 자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은데요. 사실 사람의 생체 리듬이 생기는 것은 호르몬 때문인데요. 수면 호르몬이라고 하는 멜라토닌, 각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코티솔, 이것이 우리가 자는 시간과 깨어서 활동하는 시간을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체 리듬, 즉 하루 주기가 생기려면 이 호르몬이 원활하게 분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호르몬이 안타깝게도 나자마자 원활하게 분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기가 어느 정도는 발달을 해야 되거든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수면 호르몬은 보통 한 2달, 8주 정도는 되어야 분비가 원활하고요. 각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코티솔은 한 8주에서 12주 그런 정도가 되어야 분비가 확실해져요. 그러니까 2달 전에는 아기가 낮밤이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리고 한 석 달쯤 되어야 각성과 잠자는 시간이 확실히 구분이 되는 하루 주기가 생긴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낮에 잘 똘망똘망하게 활동하고 밤에 푹 자고 그러려면 이 2가지 호르몬이 확실해지는 한 3, 4개월 무렵, 100일 무렵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생체 리듬이 성인 패턴으로 이제 가려는 순간이 한 100일 정도. 그래서 100일에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어머니들께서 잘만 된다면 많이 기대를 하시나 봐요. 분명 50일이 채 되지 않은 아기들이 밤잠을 7시간에서 10시간 자는 아이들도 종종 보긴 해요. 있긴 있어요. 정말로. 근데 흔하지 않은 아이들이긴 한데 이때는 오히려 깨워서 얘를 먹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막 이런 걱정들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이럴 때는 이런 케이스 좀 만나시죠? 네, 있어요. 우선 원령이 어려서 아직 각성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배가 고프지 않는다면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지속적으로 지장이 되면 아무래도 성장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고 체중이나 낮 수유량에 따라서 꼼수를 진행해야 될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체중이 낮은 상태에서 낮 수유량도 낮다. 그러면 이제 권장량 이하로 먹게 되면 아무래도 탈수가 예상되기도 하고 성장 발달의 지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밤중에 꼼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저체중이거나 아니면은 낮 수유가 조금 충분치 않았다라고 하면은 꿈나라 수유라든지 밤중 수유 한 번은 진행하는 게 좋겠네요. 50일 아기인데 울려서라도 나는 얘를 꼭 눕혀 재울 거야 이렇게 싸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전투적이네요. 근데 이게 약간 어머님들은 마음이 약간 다급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얘를 눕혀 재운다고 한다고 책에서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보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다급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우선순위가 좀 뒤바뀐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우선순위를 모르고 아이가 잘 못 자는 이유를 모르고 급하게 전쟁처럼 수면 교육에 달려들어서는 필패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아주 이제 수면 교육을 어떻게 하면 실패를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떠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면 교육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와 편견이 울려 재우기가 바로 수면 교육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기가 잘 잘 수 있으려면 습관보다 먼저 전제 조건이 있지 않겠어요? 아프지 않아야 되고
자주 배가 고프지 않아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수면 호르몬, 각성 호르몬 이런 분비가 제대로 되어야 되고 다시 말해서 생체 리듬이 만들어 있어져야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밤에 안 먹이고 무조건 안 안아주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아기가 밤에 안 깨고 푹 잘 것이다 라는 오해는 결국 더 큰 부작용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낮잠을 먼저 시작해야 된다. 밤잠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많이 분분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르몬 분비가 아직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밤잠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저도 밤잠이 훨씬 경험적으로 쉬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소장님, 아기들은 밤 몇 시쯤에 재우는 게 더 유리할까요? 수면 호르몬과 앞서서 말씀드린 각성 호르몬 분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까 좋아요와 구독을 빼먹으신 분이 있다면 한번 누르시고 잘 자려면 수면 호르몬은 높아지고 각성 호르몬은 좀 낮아져야겠잖아요. 네. 그림을 보면 오전 6시에 일어나서 적당하게 빛도 쏘이고 활동을 한다고 가정할 때 대략 저녁 6시쯤부터는 수면 호르몬 분비가 각성 호르몬 분비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7시 안에 재우는 것이 잘 자는데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세계수면학회에서는 저녁 7시 이전에 재울 때 잘 자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아이나 어른이나 취침 시간이 매우 늦은 나라이고요. 재우는 시간이 늦어져서 피곤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재우기가 힘들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뭐 취침 시간이나 뭐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다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8시 이전에는 재우는 것이 재우기가 쉬울 때가 훨씬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부모님들께서 언제까지 8시, 9시 사이로 재울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데 초등학교 때도 충분히 그 시간에 잘 수 있죠. 그럼요. 사실 초등학생들의 권장 수면 시간이 9시간에서 10시간이에요. 별반 다르지 않네요. 네, 그 정도는 자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네. 뭐 8시쯤에는 재우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겠죠. 많은 양육자분들께서 흔히 말해 엄친아라고 하잖아요. 엄마 친구의 아들. 많이 비교 당해보셨나요? 비교 당하고 비교하고 그렇죠. 정말 저 너무 싫었어요. 요즘 많이 해요, 저. 진짜요? 저는 정말 안 하려고 노력해요. 너는 너의 존재가 아주 소중하다. 좀 더 커보세요. 아직 그 학부모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구나. 어머님들께서 우리 애는 왜 쟤보다 못 자지? 이 생각 정말 많이 하세요. 특히 맞아요. 조리원 동기. 조리원 동기 안에서 저 애는 우리 애보다 훨씬 더 잘 자고 밤에 수유도 없고 맞아. 쭉 잔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왜 조리원 동기는 다 통잠을 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만 빼놓고. 네. 그래서 많이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이 시기, 50일 정도 시기는 정확히 말해서 생체 호르몬이 왕성하게 나오고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이가 너무 순해서 예, 그 잘 자는 아이가 그죠. 엄친아가. 소위 말하는 엄친아가 오히려 각성 호르몬이 잘 안 나와서 그죠. 원활하지 않아서 저는 이 생각은 했었어요. 얘를 너무 이렇게 안 깨우고 재우기만 했다가는 발달이 그럼 원활히 안 될 수도 있지 그럼요. 않을까? 예, 각성 호르몬이 제대로 나와서 낮 각성 시기에는 확실히 깨워서 활동을 해야 되고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먹는 것이 부족해지지 않는지도 그러면 성장의 문제가 되니까 그것도 면밀하게 관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무작정 울려 재우는 시도보다는 아이가 생체 호르몬이 좀 잘 나오고 생체 리듬이 잘 잡힐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옆에서 조력해주는 조력자 역할을 해주셔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기의 생체 리듬은 호르몬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아기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원령이 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 봐줄 필요성이 있겠어요. 그럼 그 호르몬이 좀 더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는 아기도 낮인지 밤인지를 구별시켜줘야 되잖아요. 어린 원령에는 아무래도 배만 부르면 17시간까지도 쭉 잔다고 해요. 네. 그럴 경우에는 특히나 더 밤인지 낮인지를 구분을 시켜줘야 되는데 보통 이제 목표로 하는 아침 기상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되면 집안을 좀 환하게 하고 경쾌한 음악도 좀 틀고 해서 하루를 꼭 시작해야죠. 그래야 일과를 어느 정도 맞춰서 보낼 수가 있고 낮 동안 깨어있는 시간에는 조금 더 최대한 밝고 경쾌하게 해서 아이가 소장님 말씀하시는 각성 호르몬이 원활하게 분비가 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낮잠을 너무 길게 자는 경우 사실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재웠는데 감히 못 깨워요. 깨울 수가 있겠어요. 네. 네. 하지만 아기가 밤인지 낮인지도 알아야 되고 어느 정도 적정 시간의 낮잠 시간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좀 조심스럽게 깨워야겠죠. 네, 아침에 햇빛이 눈 네. 안으로 들어가야 네, 네. 뇌의 송가체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후부터 15시간 후에 원활하게 분비가 되기 때문에 네. 아침에 햇빛을 눈을 통해 보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네. 네, 낮잠을 많이 자버리면 각성 상태가 높아질 테니까 네. 밤에 잠들기가 힘들겠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과 낮, 밤을 확실하게 구분하게 해주는 것이 하루 일주기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런 멜라토닌은 빛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 들어가야 오. 뇌에서 생성이 시작하고 어두워지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배웠을 텐데. 그리고 이제 밤과 낮을 구분해 주는 시기 때는 낮잠을 잘 때도 너무 또 어둡게 너무 조용하게 하면 아기들이 너무 긴 시간 푹 잘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생활 소음의 노출을 좀 시켜주고 밤잠은 정말 그야말로 아주 깜깜하게 해서 재우셔야 해요. 그런데 이제 너무 깜깜하게 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혹시나 위험해질까봐 불안감이 많이 생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수면등을 좀 이용해서 조도 밝기 조절해가지고 살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때 이 말씀 많이 하세요. 50일인데 애기가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다. 밤을. 밤을 무서워하는 것 같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달상으로 보면 엄마의 마음이지 아이의 실제는 아니기 때문에요. 네. 오늘 신생아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그런 테마로 좀 다룬 것 같아요. 좋은 컨텐츠를 계속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아를 좀 더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꿀잠은 알자. 좋아요, 구독!